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유승민 당선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힘드셨죠? 많이? 괜찮습니다. 이번 선거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네. 이제는 숨을 좀 돌리실 만하신가요? 숨을 더 가쁘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더 네. 바쁘죠? 일정이 많으신가요? 일정이 많기도 하고요. 또 많은 체육인들께서 격려 전화도 주시고 기대에 많이 부풀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막 다양하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1시간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선거 전에도 그렇고 선거 이후 당선 직후에도 그렇고 체험하는 회장, 모든 종목을 아는 회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른 후보자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이거는 못하겠지라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네.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저희가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막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애도 그래서 기간도 있었고. 예, 그래서 그냥 새벽에 막 짬내서 찍고 밤늦게 찍고 뭐 새벽 2시, 3시에도 찍고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을 했어야 됐거든요. 이거 한 1000번 넘게 하니까 나중에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저희는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결국에는 다 해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전달이 잘 되지 않았을까. 네, 저희는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당선이 될 때까지 다른 한 분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 조양호 회장님 네. 묘소에 참배를 하고 오셨어요. 고인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영향을 끼치셨고 그리고 그 묘소 앞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로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네네. 그때 대한탁구협회장을 맡으실 때 탁구계가 내홍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흔쾌히 맡아주시면서 저는 선수로서 이제 처음 뵙게 됐고요. 네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런던 올림픽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든든하게 해주신 분이었고요. 그럼 고인께서 남기신 본인에게 남기신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선수 때는 저희가 시합이 끝나고 네. 꼭 바로 귀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하루 정도는 견문을 넓혀라라고 해서 버스까지 대절해 주셔서 거기 현지에 있는 어떤 관광지라든가 문화를 문화를 좀 체험할 수 네.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경기에만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탁구협회를 이끌고 올 수 있었던 원동력도 조양호 회장님께서 지난 11년간 탁구협회에 물심양면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네네. 그걸 좀 거울 삼아서 저도 운영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 탁구인들도 물론 뭐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워낙 감사한 분이기 때문에 꼭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제가 겪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인준 전에 이제 뵙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님, 그 장미란 제2차관님 만나셔서 이제 학교와 지방체육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자회견 중에 이제 학교 체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2028 LA 올림픽 때도 뭐 메달은 딸 수 있겠지만 선수의 수는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체육에 뿌리는 학교 체육의 지금 현재와 이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학력 인구가 감소되면서부터 네. 사실은 운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보통 지금 전문 선수를 하는 아이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 2세가 많아요. 운동선수 출신의 2세라든가 뭐 그 종목에 종사하고 있는 분의 2세. 네. 그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사실은 가면 갈수록 또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학교 운동부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네네. 특히 그 현장에서 이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키워보겠다라고 헌신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처우는 말도 못할 수준입니다. 네. 그거부터 받쳐주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체육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전문 운동선수 말고 네. 일반 학생들의 체육 활동도 많이 더 권장이 돼야 됩니다. 네네. 특히 맹목적인 체육 활동이 아닌 스포츠를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떠한 종목이든 학교 내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희 대한체육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또는 담당 유관 기관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폭이 됐을 때 학교 체육 현장이 살아나고 학교 체육 현장이 살아나야지만 학교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일반 학생들까지 모두가 다 스포츠를 즐기고 또 거기서도 정말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정말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그런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현재 그 하계 올림픽이죠. 이제 2036년이죠. 네. 그 지금 현재 서울이랑 전북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달 28일에 이제 대의원 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공동 개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 개최는 말 그대로 지금 IOC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다양한 어떤 그런 지역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개최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유치 후보가 된 도시의 의중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평가가 끝나고 차차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체육의 주요 화두는 하나의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서 임하실 건지. 저는 저는 여태까지 항상 낮은 위치였기 때문에 물론 뭐 각종 뭐 이사장이다 회장이다라는 직함이 따라다녔지만 뭐 위치가 아니고 사람 유승민 체육인 유승민이 걸어온 어떤 그 과정을 봤을 때는 항상 도전자의 입장이었고 그런 자세로 소통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통합, 포용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유승민 그리고 낮은 자세 유승민을 그 문체부라든지 그리고 대한체육회 노조라든지 그리고 국대 지도자 협회에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대감이 크면은 부담도 좀 될 수 있잖아요. 선수 출신으로서 이러한 압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압박과 부담감은 제 인생에서는 매일 있었습니다. 네, 저도 승부를 했던 사람이고 스포츠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낼 줄 알아야 훌륭한 선수가 된다라고 항상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기쁘고 행복하다라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를 더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동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낼 자신은 있고요. 다만 저 혼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체육인들이 다양한 체육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육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더욱더 증진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체육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거 운동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스매싱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개혁의 스매싱입니다. 그럼 첫 번째 체육 개혁의 스매싱은 무엇이 될까요? 일단 내부부터 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체육회 내부의 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고 강도 높은 조사들로 인해서 많이 피로도가 높은데 뭐 선과 악을 정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정말 이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리고 이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조리들, 불합리한 부분들에서는 과감하게 강도 높은 개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나온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정말 계승 발전시켜야 될 것들은 또 과감하게 저희가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이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달 28일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초선으로 끝나실지 연임되실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체육회장으로 남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뭐 그 미래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들이 워낙 많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2배, 3배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도 보완이 되면서 체육인들께서 그래도 격려와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뭐 단선인 신분이지만 다양한 분야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진정성이 통한다면 분명히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 뒤 취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체육하면 희망, 설레임, 행복, 감동, 환희 다양한 이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감정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감하면서 느끼실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자를 취임 전에 미리 만나봤습니다. 대한체육을 짊어질 유승민 호가 곧 출항합니다. 어렵게 띄운 배가 잘 도착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16대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죠. 그 유 당선인께는 제가 체육인에 의한 체육인을 위한 개혁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